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칭 요령할 주식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 더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할 것은요, 네, 또 코스닥 전 종목을 돌려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지요. 네, 왜냐면 주가가 막 떨어졌다가 3일 동안 계속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일단 빠르게 볼게요. 근데 거의 뭐 같이 반등하면서 올라온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쭉쭉쭉 뒤로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는지 혹은 추세를 돌리는 애들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약간 잠깐만요, 보다가 볼게요. 일단 보면 이게 지금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매집봉이 있는 애들은 조금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고요. 만약에 장기 이평을 안 깨고 내려간 종목들은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네, 일단 다 비슷비슷하게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종목들 혹은 뭐 쌍바닥을 조금 찍는 종목들도 있네요. 근데 뭐 이런 애처럼 지금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였는데, 그죠? 여기서 이렇게 좀 강하게 하락하던 추세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 하락을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하다가 여기서 강하게 지금 딱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요 거래량 살짝 터지면서, 그래서 얘가 여기 앞전에 일단 본전을 한번 주는 형태로 보여지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간다기보다는요,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 나오고 요 앞전에 살짝의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간다기보단 살짝 눌렸다가 여기 지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잠깐만요, 이걸로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졌고 여기도 박스권이 있으니 여기에 물량을 한번 본전을 주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조금 더 소화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의 박스권을 만들면서 조금 흔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이 양봉의 이 종가나요, 이 양봉의 몸통의 중심값 있죠. 여기를 안 깨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흐름이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선 괜찮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완전 기준봉이 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완전 가파르게 하락 추세였는데 상한가가 한번 빵 터지면서 이 추세를, 하락하던 추세를 빵 하고 역으로 확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줬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위에 지금 물론 매물대가 여기 이렇게 있긴 하지만 얘가 상한가로 말아 올리면서 여기를 강하게 지금 약간 지지해주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더 밀리지 않고 요 정도 박스권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요런 추세를 타고 그냥 뭐 짧게는 5일선이나 이런 추세를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줬으면 좋겠거든요. 요런 것들은 어쨌든 이재명 관련 주니까 대선 테마주로 엮여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보다 만약에 뭐 이렇게 대선 테마주들은 조금 튀기 시작하면 막 미친듯이 치고 올라가는 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약간 기사 하나, 뉴스 하나에도 확확 꼬꾸러지긴 하지만 약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심을 좀 넣어놓고 볼 필요는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종목들은 거의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장대음보 지수랑 똑같이 떨어졌다가 3일 내내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센 애들이 있어요. 혹은 뒷파동에서 좀 자리들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강하게 뭔가 그 하락장에서 조금 끌어올린 애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관중에 넣어놔야죠. 관중에 딱 넣어놓고 얘는 뭔데 이렇게 하락장이 강한가 막 이러면서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뭐 얘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빠졌던 종목들은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누구나 수익 중이기 때문에 누가 다 물량을 쏟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직 주린이기 때문에 영상을 남겨서 장에는 이런 공포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좀 남겨놓고요. 그리고 또
이 뭐랄까 그때 이런 차트 흐름들 요런 것들도 조금 증거로 남겨놓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보세요. 요런 건 조금 셌죠. 그죠? 예, 요거는 여기서 지금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공구리 쳤다가 약간 실패했다가 V자 반등인데 얘가 지금 여기서 요 앞전에 여기 매집봉 같은 거를요 종가가 약간 이렇게 몸통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요런 거는 그래도 조금 셌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차트를 그러면 이럴 때 한번 크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역사적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었네 라는 것을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사이에 뭐 여기 요때는 네, 기업 분할 이런 것도 했었어 가지고 얘가 주가가 이렇게 조금 파동이 있었나 이제 요런 것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네, 여기서는 이렇게 약간의 거래량과 동반된 이렇게 큰 매집봉들만 있고 그 이후에 시세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코로나 때 이후에도 큰 시세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장기평이 이제 약간의 정배열로 살짝 갔다가 다시 역배열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파동을 만들면서 약간의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간종에 넣어놓고 약간 이런 식의 매집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타점을 조금 잡아보시고 이런 매집봉 같은 게 나올 때 이때 먹고 나오는 거죠. 분할로 이쪽 따다다닥 해가지고 그런 전략도 쓰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관종에 넣어놓고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들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도 보시면 요런데 이렇게 매집봉처럼 한번 슈팅 쐈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다시 박스권 만드는 종목들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여기를 한번 요만큼 요 정도까지의 물량을 한번 살짝 핥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 추세를 그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저점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이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위아래 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박스권 상단을 이렇게 뚫어 올리는 흐름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갈지 혹은 박스권을 그리다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지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매집봉까지는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떠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종목들은 또 어떠한가 봤을 때 일단 얘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었는데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미끄러지지 않았네요. 그죠? 여기서 뭐 추세를 깬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셌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살짝 빠졌다가 반등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인포그룹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인포그룹은 딱히 없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 분석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는 거죠. 일단은 배당을 조금 주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근데 금융 데이터 전문 기업이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읽어봤던 애네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인덱스 사업, 펀드 평가 및 금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SI가 포함된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라고 하니까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연간을 놨을 때는 어떤가 봤더니만 일단 연간으로 놨을 때 매출액은 똑같고요.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지금 연간으로 해놓고 봤을 땐 똑같고 영업이익은 조금 더 증가하는 모습이네요. 분기별로 봤을 때는 어떠한가 봤더니 일단 1분기 이때는 없다가 2분기랑 3분기 때 조금 지금 매출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떨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네, 주가가 이렇게 자빠지지 않는 애들은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환사채권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됐었고 앞으로도 조금 상장될 게 있는 물량이라고 하면 주가에 조금 영향은 있을 수 있겠다. 뭐 약간 이런 것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보죠. 으뜨한가 YN텍도 좀 올라와줬고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그쵸 많이 빠지지 않은 거라서요. 이런 것들 좀 버텨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지금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조금 그리는 듯한 모습이에요. 여기 60일선 기준으로 약간 버텨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간종에 넣어놓고 보실 수 있겠죠. 그쵸? 네, 얘는 차트가 많이 올라왔네요. 재무제표가 좋을란가?
교육 온라인 교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쵸. 아무래도 애들도 학교 등교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매출액이 좋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점점 계속 추정치지만 증가하는 듯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여기서 60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60일선 손절잡고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보는 거죠. 봐야 되더라고요. 이게 봐야 실력이 늘죠. 그리고 공포가 딱 왔을 때 항상 자르기 때문에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정말 계속 하락만 있는 건가? 진짜 하락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솔직히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대로 되지 않고요.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어렵네요. 그리고 EM넷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강하게 지금 매집봉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락장에서도 별로 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여기 이렇게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지금 버텨주고 있는구나. 448에서는 안 깨고 여기서 버텨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 체크해 보시고요. 이 매집봉이 이 앞에 이 정도 라인인데 그리고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정도의 박스권 자체를 조금 물량을 소화하려고 했던 흔적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 올리는 어떤 흐름이 나와줄 때 그리고 추세를 조금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 줄 때를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이제 관종에 넣어놓고 보는 거죠. 이런 건 저는 관종에 넣어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하락장에 별로 안 밀리는 애들이 확실히 조금 센 것 같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막 장대 음봉 안 나오거나 아니면 하락장에 막 완전 오히려 양봉으로 뿜거나 이랬던 애들. 그런 것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죠. 요거는 2020년에 신규 상장한 주식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근데 얘는 약간 여기서 꼬리를 밀면서 달아 올린 거 보니까 요 정도 라인을 조금 바닥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아래는 여기 최저라고 써져 있는 7,010원이 완전 바닥인 것 같고요. 그럼 일단은 얘는 여기를 지지를 받고 조금 올렸다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네요. 그죠? 딱 여기 앞에. 이 박스권 라인이 약간 세력들의 구간인가? 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요런 게. 여기서 지금 반등을 줬으니까요. 그러면 얘를 여기를 아예 그냥 칼 손절을 잡고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를 조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을까? 보자. 요런 건 어때요? 요런 것들도 근데 나쁘지 않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엄청 하락하던 추세였는데 어쨌든 여기서 주가가 빠졌을 때 살짝 오히려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는 모습, 좀 강하게 밀어 올리는 모습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쨌든 흐름을 조금 추세를 지금 약하게 돌렸으니까 조금 간족에 넣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진입하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다시 0을 했으니까 보통 이렇게 주가가 0 하면 잠깐만요. 0을 이렇게 하면 차를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N자형 가는 애들도 있는데 여기서 0을 했으니까 차가 올 차례죠. 아니면 이 상태에서 계속 추세 타고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올라간다는 그런 쪽보다는요.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놓고 놓으시는 게 훨씬 더 계좌를 지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0이 들어왔으니까 만약에 얘가 차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라인을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그때 나는 한번 노려보겠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어떠한 그런 것 관점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아직 아니죠. 그쵸? 너무 올라왔었고 여기서 일단은 약하게 바닥을 그냥 조금 잡아주는 듯한 느낌? 요 정도니까 요 정도 선에서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어찌됐든 아직은 요렇게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추세를 강하게 뚫어주는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아직은 진입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이렇게 논일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를 빵 뚫어주는 어떤 흐름이 나와주면 그때 한번 타점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인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을까요? GL 팜텍도 좀 세긴 셌죠. 여기서 거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파른 하락 추세였는데
약간 이런 하락 추세였죠. 여기서 더가 팔라졌는데 이거를 상한가로 그냥 한 번에 말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장기 입형을요. 61선 122, 224를 물론 시초가의 갭으로 시작해서 아래로 밀리긴 했지만 종가 마무리를 여기서 61선에서 하긴 했지만 더 끌어올렸었어가지고 위에 꼬리까지 한번 고가까지 220선까지 터치했다가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거 보니까 요런 것들은 여기 지금 이 종가나요. 요 앞에 있는 여기 종가까지 안 깨고요. 이렇게 그냥 크게 박스권 하나 만들어주면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어쨌든 강하게 밀어 올렸으니까 절대 개인이 아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조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나 이제 한번 보는 거죠. 네, 종목들 중에 조금 세게 오히려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였는데 이 추세를 어느 순간에 이렇게 들어 올려줬고요. 예, 이렇게 들어 올려줬고 이 상태에서 요렇게롬 하나씩 장기 평을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간종에 넣어놓고 볼만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위에 이제 여기 매물대가 지금 많은데 이렇게 딱 닿아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박스권이 나올지 아니면 더 치고 올라가 줄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CMS 에듀 이게 뭐 청달러닝인가 뭐를 하나 인수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은 조금 이슈가 있는 것들은 관종에 넣어놓고 볼만 하죠. 그리고 이제 보는 거죠. 또 근데 거의 하락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고 하락할 때 같이 뭐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조금 밀어 올려주는 같이 반등해주는 종목들이 좋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또 보자. 동진세미캠, 쌍년정보통보 이런 식으로 한번 보는 거죠. 거의 비슷해요. 그죠? 아주 이렇게 고가권에서 노는 애들은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인데요. 52주 신고가가 되네요. 여기 더 높은 게 있었으니까. 여기서 지금 근데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여기 앞에도 물론 2006년, 7년에도 많이 들어왔지만 요때 지금 2021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게 이렇게 된다고 하고 이 앞에 있는 정고점 물량들을 다 소화했다고 하면 여기 뭐 주봉으로 본다고 하면요. 요 앞에 있는 정고점 물량들을 이렇게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 뭐 여기까지 지금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어쨌든 누군가가 돈을 써서 저 앞에 물량들을 다 받아준 거니까 저런 것들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볼린저밴드 상단도 너무 확 치고 올라가고 5일선 지금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0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또 살짝 뭐 눌리거나 떨어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조심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고요. IG비전도 지금 반등을 조금 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공격형 매짐 좀 들어왔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라 저는 믿고 싶네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들은 어떠한가? 근데 이제 계속 또 보다 보니까 이런 차트들은 이런 흐름들을 또 보여주는 건가 뭐 약간 이러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하락장이 왔는데도 그렇게 안 빠지고 그냥 박스권을 유지한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같이 빠졌다가 같이 증시대로 똑같이 올라온 애들이 있고 뭐 다양한 패턴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기본적인 패턴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다가 같이 올라오는 패턴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 와중에도 버티거나 위로 치고 올라온 애들 그런 애들 진짜 좀 관중을 넣어놔야겠죠. 얘 뭔데 이런 장에도 안 떨어지나 막 이러면서 네 이렇게 이제 조금 보면 그쵸. 센 애들은 세긴 세죠. 근데 막 장기 입형으로 너무 빠지는 애들이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지금 또 내년 2, 3월에 상패 시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역배열로 쫙 빠지는 애들은 이런 애들 조심해야죠. 네. 이런 애들은 조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원래 여기서 이렇게 매집봉을 이런 매집봉식을 딱땅 띄웠는데 이 상태에서 더 빠졌다라는 건 오히려 물량을 떠넘겼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속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을 딱 잡아주고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뭔가 추세를 조금 그려지면서 여기서 어떤 추세를 타거나 박스권을 정확하게 딱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겠죠. 그런데 장기 입형이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 조금 재무가 안 좋은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무제표에 가서 안 좋구나 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이런 종목을 아예 진입을 안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죠. 네. 괜히 진입했다가 마음이 불편해지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런 종목들은 조금 걸으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볼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제조 쪽인데요. 예, 무림 SP 뭐 이런 것도 있고 PS텍 약간 제조 쪽에서 약간의 매직봉처럼 윗꼬리가 이렇게 긴 이런 캔들들이 좀 있는 애들이 있네요.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바닥까지 안 찍고 약간을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오히려 조금 이렇게 쓰리바닥처럼 약간 그려주는 건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 아까지 어쨌든 물량을 한번 받아 넘기고 아까 UNGL이나 이런 종목처럼 이렇게 UNGL 아까 그 종목처럼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종목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뭐야 얘는 물량을 떠넘긴 게 아니고 물량을 한번 받아 먹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종목일 수 있으니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보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근데 거의 그쵸? 비슷하네요. 근데 약간 상한가를 확실히 말아 올렸거나 이런 애들은 좀 관중에 넣어 놔야겠더라고요. 뭔가 흐름이 세니까. 왜 상한가를 말아 올렸을까? 뭐하러 이 세력들이 돈을 썼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뭐 거의 그냥 흐름이 비슷한 것 같죠? 그리고 원래 정배열이었다가 역배열로 쭉 빠지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역배열로 빠져야 제가 좋아하는 밥그릇 그런 타점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만날 수 있어요.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부들부들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 쪽을 한번 보죠. 네, 건설 쪽은 어떠한가? 확실히 얘도 나름 여기서 이상하게 그림이 이상하네요. 얘는 여기서 왜 이렇게 버티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 60일선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건설 중소형주거든요. 지금 얘가. 그런데 왜 이렇게 버티고 있나? 재무제표가 어떤가? 봤을 때 일단 2020년 좀 안 좋았는데 그쵸? 2021년을 좀 흑자 전환하는 것 같네요. 그럼 분기별로 봤을 때 어떠한가 봤을 때 일단은 영업이익은 네, 매출액도 나쁘지 않고요. 그냥 고만고만 하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네, 재무제표가 나쁜 것 같아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배당을 주나. 네, 배당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당이 조금 있는 회사고 60위에서 어쨌든 버티고 조금 있으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 횡보가 길어지는 거는 별로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뚫어 올리면 좋은데 오히려 이렇게 흘러내리기도 한대요. 네. 근데 지금은 재무제표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쨌든 조금 이렇게 계속 올라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에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좀 정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놓으시고 조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이 있을까? 신한종합 요거는 너무 많이 올랐다가 그때 쭉쭉 빠졌네요. 아유 저런 것들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거는 손을 안 대는 게 좋죠. 왜냐면 누구나 수익 중이면 충분히 물량을 던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괜찮다고 했던 이 젠백스 지우가 드디어 쌌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차트가 이쁜 애들은 가긴 간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렇게 좀 슈팅을 좀 잘 쏴줘가지고 내가 안 산 게 너무 배가 아프고요. 제가 말씀만 드리고 전 안 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차트가 거의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의 차트들이 좀 있죠. 이 와중에 좀 강한 애들을 그쵸 좀 잡아야겠죠. 일단 약간 뒤에서 올라오는 그림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시세가 낮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떠한가를 봤을 때 근데 거의 근데 비슷한 좀 그림이 많은 것 같고요. 높낮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장기 입형 위에서 아래로 빠지냐 아니면 장기 입형 밑에서 빠졌냐 더 흘러내렸냐 약간 요런 차이 아니면 이 와중에도 매집봉을 띄웠냐 아니면 이 와중에도 상한가를 갔냐 뭐 약간 요런 것들 근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하락 추세인 것들은 그러니까 약간 요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계속 쭉 흘러내리는 애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손을 안 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응이 안 될 거기도 하고요. 굳이 흘러내리는데 추세를 바꿀 건 또 아닌데 그거를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이었던 건 저도 그랬지만 약간 종목들이 이걸 잘라야 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몇 프로 손해 중인데 이런 거.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바닥을 요런 데서 약간 요렇게 지금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나죠. 여기 최저라고 써지는 18,200원. 근데 여기를 안 깨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 보여진 것 같고요. 요 상태에서 조금 요렇게 박스권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신규 상승주 같은 경우는 박스를 친다고 들어가기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박스를 치더라도 여기서 박스를 치더라도 아직 어떠하게 강한 추세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 애매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길게 아래를 박스권을 지금 다지고 있으니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종에 넣어놓고 어떤 흐름으로 앞으로 갈지 조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또 볼까요? 그러니까 추세를 이탈하거나 본인의 어떠한 그 지켜줘야 되는 선들이 있잖아요. 최저라고 쓰져 있는 그 바닥을 뭐 아예 눌러버린다거나 그런 것만 솔직히 없다면 조금 간종에 넣어놓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를 좀 공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뭐 여기서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그럼 재무제표가 안 좋을까? 이제 한번 의문을 가져보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이때 지금 2020년에 안 좋았는데 2021년 다행히 약간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는 안 좋았어요. 계속 안 좋죠.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는 어떨지, 과연 좋을까? 2021년 이 지금 이렇게 해놨을 때 과연 진짜 좋을 수 있을까를 걱정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아무튼 추세가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종목들은 손을 조금 안 드시는 게 상책이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지 한번 볼게요. 좀 빠르게 볼게요.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그쵸? 거의 흘러내리거나 근데 나중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이 있으면 오히려 나중에는 타점이 생길 수 있죠. 저게 막 흘러내리다가 어제 또 박스권 그려주다가 그러면 뭐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이런 식으로 해서 밥그릇 라인 생각해서 또 타점 잡고 들어갈 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다들 오르긴 했죠. 종목들이. 그죠? 그래서 그 오를 때 그래도 지금 정도의 차트 보는 눈이 있었다면 좀 수익을 더 잘 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더 그때 너무 초짜여가지고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는 그쵸 여기서 이렇게 물론 이렇게 음봉 나와서 좀 떨어지긴 했으나 여기서 지금 본전을 이렇게 주는 형태들이 나왔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본전을 주는 형태들이 나왔고 거래량들이 터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눌렀다가 N자형 파동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간종에 넣고 지켜볼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간종에 넣어놓고 한번 지켜보시고 이때 또 상한가를 한번 말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와 함께 움직여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 근데 확실히 하락장에도 약간 뭔가 매집이 조금 되고요. 세력들이 계획한 대로 그냥 가는 애들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호, 종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많이 오른 애들은요,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얘도 지금 거의 역사적 신고가 아니면 뭐 앞에 혹시 시세가 난 게 있나? 이 정도 시세가 난 게 있었으니까 얘네 역사적 신고가라기보다 그냥 52주 신고가라고 봤을 때 거래량 빵빵 터지면서 이 앞전에 매물 한번 다 먹어주고 난 이후에 여기 최고점 한번 찍었으니까 여기 한 중시가 정도 해결한 것 같네요. 요런데 중시가 정도 한번 해결해 준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보통 역사적 신고가
그 역사적 거래량, 역사적 신고가 이런 거 찍는 애들은 막 올라가다가도요 조금 조정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가 누군가 돈을 썼으니까 그거를 조금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나중에 타점 잡으시기는 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 여기가 차트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약간 요런 느낌이고요. 그쵸? 요런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고 보니까 거의 이래요. 예. 같이 떨어졌다가 반등 주거나 네오리지는 상한가 같네요. 요런 것들은 좀 괜찮죠. 여기서 어쨌든 박스권을 여기서 이렇게 매집봉 딱 띄우고 여기서 박스권 치고 상한가 말아 올리고 이 앞전에 본전 한번 주는 케이스니까 이 박스권을 이제 근데 소화하는 과정이 여기서 이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사 상태에 쭉쭉쭉쭉 치고 올라간다기보단 여기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조금 치지 않을까 혹은 조금 슈팅 나왔다가도 매집봉의 형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앞에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물량대 조금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또 어떠한가 한번 보는 거죠. 자, 보죠. 그리고 또 어떤가. 네, 보통 보니까요 종목들이 그러네요. 증시 따라서 거의 다 반등을 해줬네요. 근데 이게 반등을 진짜 조금 하는 애들이 있고요. 이렇게 진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쭉쭉 밀어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차이 나죠. 얘는 조금 더 양봉이 긴데 얘는 양봉이 짧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퍼센테이지 자체가 어쨌든 좀 높은 뭐 5%씩 이렇게 뽑는 애들 그런 애들은 조금 뭐야 왜 그러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택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이렇게 반등을 지금 잘 주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의 어쨌든 추세를 이렇게 그었을 때는 이렇게 하락 추세였는데 이 하락 추세는 어쨌든 여기 요때 봉으로 뚫어 올렸고 물론 이런데 이렇게 장기 입형이나 이런 것들 위에 있으니까 조금 매물대 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추세가 좀 나왔다는 건 조금 강한 양봉들이 나왔다는 건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원래 여기서 이렇게 쭉 하락했었는데 얘는 하락장과 관계없이 이렇게 하락했었는데 여기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매집봉 띄워졌고요. 본전 한번 소화한 이후에 어때요? 여기 이 추세 타고 그냥 쭉 올라가는 모습 나오죠.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추세 타고 진짜 올라간 거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이런 추세에 딱 닿았을 때 한번 매수 타점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이제 조금의 뭔가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때는 약간 매물대가 조금 더 약했는데 이때는 매물대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이가 달라요. 여기는 박스권이 긴데 여기는 박스권이 짧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매집봉 달고 조금 소화하고 그냥 바로 치고 올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는 누군가가 얼마나 더 물량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지 매수 매도의 그런 진짜 심리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전 처음에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라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계속 이제 보다 보고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호가창 같은 것만 자꾸 봐도요. 저의 심리도 그렇잖아요. 나 이때 매수해야지. 막 이랬다가도 또 너무 또 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약간 약익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더 빠질 것 같은데 이러고 손절하게 되는 그런 심리? 그런 것들을 세력들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고요. 근데 어찌됐든 조금 알고 또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굉장히 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확실히 매집봉 있는 애들이 조금 의심이 됩니다. 약간 뭐 이런 애들처럼 조금 매집봉의 어떤 형태들이 있는 애들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처럼 앞에 강하게 조금 매집봉이 있으면 약간 박스권을 만들다가도 조금 더 그 다음 매물대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멀었던 게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하락 추세잖아요. 예, 고점 이렇게 지금 이 고점을 그었을 때, 근데 여기서 이 추세를 뚫어올리는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지금 들어가긴 조금 애매하고요. 아니면 아예 손절 짧게 잡고 여기 최저가 9,710원 여기 손절 잡고 그냥 지금 요런 타점에 들어가서 여기 살짝 올라가는 거 정도는 네, 단타처럼 먹을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그닥 그렇게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더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추세를 뚫어올리지 못하면 예, 조금 약하더라고요. 뭔가 그 의지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추세나 각도 이런 거를 세력들의 의지 약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조금 힘든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추세들을 뚫어오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거의 네, 차트가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조금 강하게 밀어 올려주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고. 근데 여기서 약간의 고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종목들은 이제 좀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우리가 아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정치채마주도 별로 그렇게 뭐 파워박 튀지 않았고 예, 조금 애매한 자리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너무 아쉬운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슬슬 뭐 이재명 관련주나 윤석열 관련주 조금씩 가끔 테마 이렇게 받거나 이슈 받거나 하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지율 이런 거 따라서. 그런 것들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현재로서는 추세를 강하게 돌아올리는 종목들은 조금 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일단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매집봉을 띄우고 하락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 관중에 넣어 놨다가 행여 그 매집봉을 채우러 이제 매꾸러 다시 올라온 애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좀 타점 잡아서 수익 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어렵다 어려워 쉽지 않다 그죠? 그리고 제일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냥 예수금 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최고의 종목은 현금이 아닌가. 왜냐면 이게 기회가 있거든요. 현금이 있으면. 근데 현금이 없으면 기회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거의 근데 그쵸. 지금 여기 자리는 거의 비슷하네요. 다 이렇게 슈팅 한번 좀 줬다가도 흘러내린 듯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 잘 지켜봐야겠죠. 많다 많아 많다 많아. 근데 종목들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그 장기 이평이 역배열로 쫙 이제 단기 이평들과 중기 이평들이 따라가는 듯한 모습? 약간 그런 차트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보이시죠? 약간 이런 애들. 얘는 좀 다르고. 이런 애들. 얘는 뭐지? SG. 얘는 조금, 나쁘지 않죠. 얘도 지금 조금 강하게 이렇게 계속 꼬리는 달았지만, 어쨌든 누군가의 개입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도 조금 관중에 넣어놓고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로 알고 있어요, 저는. SGNG랑 이런 애들. 예, 그런 애들 이제 뭐 이재명 관련주다 하면 조금 나중에 뭔가 테마 이슈나 이런 것들을 엮여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정책주 이런 것들도 예, 테마에 엮이면 쭉쭉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예, 뭐 한마디만 하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단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종전선언은 중국에서 지지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랑 그 미국, 일본의 입장이 또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막 신원이랑 이런 종목들이 막 좀 빠방 띵이 뛰어가지고 이렇게 매집봉이 좀 있는 종목들은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애들 외에는 거의 다 흘러내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 지금 흘러내리다가 이제 횡보를 조금 해주던지 아니면 그냥 바로 V자로 쭉쭉 치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식.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가고 저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잘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잘하시는 분들처럼. 종목들은
거의 다 근데 진짜 거의 다 반등을 했네요. 그죠?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금요일 날은 다 올라온 느낌이네요. 한 3일 내내 거의 다 같이 좀 올라와준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위에 장기 입형들이 있으면 조금 뚫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쨌든 매물대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허. 이거 뭐지? 이거였나? 얘는 조금 세죠, 그죠? 얘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쫙 빠졌었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서 반등 주면서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조금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이 있었는데 이 박스권 자체를 뚫어 올렸던 흐름이 나와줬고 여기서 물량을 조금 뱉은 건가 했지만 어느 순간에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다시 파동 그리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물량을 조금 매집을 하거나 그러니까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어떠한 그런 과정이 조금 거쳐지면 여기서 살짝 얘처럼 박스권 그리다가도 여기를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영역이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이런 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쵸? 이런 것들은 관중에 조금 넣어놓고 얘는 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방위사업, 전쟁 및 테러, 우주항공, 반도체 재료 부품, 그래핀 이런 거 관련 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나요? 뭐가요? 거의 근데 그죠? 비슷해요, 비슷. 근데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 정도로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더 어떠한 강한 그런 의지가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그러면 굳이 잡을 필요가 있을까? 이제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네요. 여기서 약간 이렇게 움직이다가 주가 뺐다가 뭐 약간 증시 떨어질 때 좀 떨어졌다가도 거의 바로 지금 회복하는 모습이고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얘가 지금 또 장기 평들을 서서히 좁혀주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건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관중에 넣어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종목들이 뭔가 좀 그 증시랑 다르게 생긴 애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빠지는 쪽 말고 뭐 더 올라가는 쪽이나 막 아니면 박스권을 아예 지 마음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가던 추세를 안 깬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확실히 매력이 있을 것 같네요. 이루다 같은 경우 이런 애들도 지금 좀 셌잖아요. 이런 애들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있었는데 이 하락하던 추세를 강하게 지금 밀어 올리면서 여기 장기 입형을 한 번에 지금 쫙쫙쫙 뚫어 올렸던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지수랑 거의 똑같이 움직였던 애들이 좀 다르네 이러면서 이제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지는 그런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관정에 넣어놓고 보시는 게 어떠신가 뭐 약간 이런 의견 드리고 싶고요.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약간 자기 추세를 지키거나 박스권을 지키거나 뭐 약간 이런 종목들은 관중에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이 없네요. 그죠? 아직까지는. 네. 정말 단타 하시는 분들 외에는 조금 어려운 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윙을 잡고 있었는데 떨어졌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스윙 종목이 다 손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을 타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새로운 종목, 스윙 날 수 있는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왜냐면 그 물타기를 한다고 해서 걔가 바로 제 그 평단이 확 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뭐 한 거의 3배 이상을 때려 부어야 되는데 제가 투자한 금액의 3배 정도는 때려 부어야 거의 그렇게 내려오니까
근데 그 종목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다른 종목, 더 올라갈 종목을 선택해서 거기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훨씬 더 계좌 회전율 이런 거에 훨씬 좋지 않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볼까요. 근데 거의 아직은 네, 뭐 추세를 돌렸다라고 말할 종목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막 쭉 하락 흘러내리던 모습에서 더 가파르게 아래로 내려온 꽂은 종목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더 강하게 약간 뭐 상한가를 이렇게 하락장에서 친다거나 아니면 어떤 추세를 돌렸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차트를 조금 보다 보니까요. 조금 겁이 덜 나더라고요. 예, 어쨌든 조금 반등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런 날에도 예, 더 파이팅 있게 올라가주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위안을 삼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요렇게럼 어떻게 올라가나 한번 체크해 보면서. 근데 이 디지털 콘텐츠 여기 섹터가 좀 세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애들보다 떨어진다기보다는 조금 버텨주거나 아니면 추세가 계속 높아져 가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여기 파트 부분에만. 그죠?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주가 좀 괜찮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섹터가 막 돌면 그 순간순간 자금이 막 절로 쏠리고 일로 쏠리고 하잖아요. 그거를 캐치해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걸 꼭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잘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섹터가 변화하는 거, 돈이 움직이는 거. 상한가, 이 와중에 상한가 간 종목은 정말 대단한 것 같죠. 그죠? 부럽다. 나한테는 왜 없나. 그 핑거가 흐름이 좀 세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요 앞전에 이렇게 물량 한번 다 한번 훑어준 느낌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됐든 이렇게 5일선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볼리자면서 산단 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조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지금 관련된 거거든요. 메타버스 뭐 대체불가 토큰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관중에 넣어놓고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종목이 많긴 많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돌려보는 것도 도움 되더라고요. 요것도 좀 세죠. 예, 여기서 이렇게 앞전에 매물대를 뚫어 올렸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를 뚫어 올렸는데 여기서 약간 거의 지지받고 약간 요렇게 공구리 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요렇게. 예. 요런 것들은 여기 갭자리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겠지만 예, 조금 타점 잡아보고 들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종목?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관종으로 넣어놓고 지켜보는 거죠. 바이브 컴퍼니 이런 것들. 근데 약간 계속 보다 보니까 그죠? 보이시나요 혹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세 번째 올리는 건지 네 번째 올리는 건지 올리게 되는 건데 올리게 되면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면 저도 되게 겁이 많고 막 이런 타입이어가지고 예, 계속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막 다 던져버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주식이 쉬울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다니. 저는 막 그 상승장에 들어오신 분들을 전문가분들이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막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상승장에서만 배웠으니까 주식을.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장이나 뭐 하락장이나 이런 게 오면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거죠. 네,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공부를 해도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지만 그래도 아예 안 하고 때려 맞는 것보단 조금 해서 적당히 손절도 좀 치고 적당할 때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되게 특이하다 그죠? 약간 팅크웨이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은 막 계속 흘러내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요렇게 공구리 치는 거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가 지금 실패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살짝 다시 V자 반등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흐름이랑 좀 흐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관중에 넣어놓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라면 관중에 좀 넣어볼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얘가 지금 여기 나온 이 역사적 거래량이 요 앞전에 있잖아요. 요 앞전에
요 정도 뭐 요 정도 라인 아무튼 요 정도 라인에 본전을 한번 다 받아먹은 물량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공구리 치고 있으니까 이 다음번에 이 정고점을 뚫어 올리면 예, 여기 이 정고점 뚫어 올리면 이런 데까지 충분히 네,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율주행차랑 증가현실이거든요. 그럼 관종에 조금 넣어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럼 매출은 또 어떠한가 봤을 때 매출액도 나쁘지 않네요. 예, 그래서 매출액도 조금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늘고 예, 이런 것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뭐 유상증자 결정을 조금 했다고 6월달에 이제 이런 기사 떴었는데 그러면 요거 관련된 물량들이 또 언제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예, 조금 대응하시면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다른 것들은 어떠한가? 근데 그 외에는 거의 네, 흘러내린 듯한 네, 그런 흐름이 많은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요 앞에 매물대가 많긴 많으니까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는 바로 지금은 예, 가지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내가 지금 들어갈 거야 이런 것들은 단다 치는 거 외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요 조금 재밌는 게 여기서 이렇게 원래 추세가 있었는데 조금 더 횡보가 길어지고 뭐 약간 요런 추세를 조금 만들고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약간 상단을 그어보면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큰 걸로 봤을 때는 약간 요런 식으로 삼각수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순간에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방향성을 좀 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 회사 자체를 조금 공부를 해 보시고 얘네 재무제표는 어떠한가 괜찮네요. 분기별로 어떠한가 그 다음에 뭐 현물을 주는 건가 주네요. 이런 거 좋죠. 예, 현물을 주는지 안 주는지 뭐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알로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락 지금 때렸네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조금 빠지다가 여기 뭐 어떻게 또 무증을 얘가 했단 말이에요. 그 무증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또 대응을 하게 될지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가 조금 튼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어쨌든 주가가 다시 떨어졌어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만약에 재무제표도 안 좋고 이러면 진짜 상패 걱정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겠죠. 그 약간 멀쩡해 보이다가도 갑자기 상패당하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예, 뭐 약간 뭐 불건전 공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약간 뭐 뭔가 찝찝한 뭔가를 하면 좀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확실히 주가를 보면요 많이 올랐지 않았어요? 2020년 진짜 코로나 때 이후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올라갈 자리가 없으니까 또 떨어지는 건가? 솔직히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길게 주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해서 또 올라갈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네 이렇습니다. 뭐 약간 이쁜 자리들 혹은 저점에 있는 자리들 그리고 얘는 여기서 박스권을 아예 그려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살짝 그려주고 저점이 약간 들어 올려지면서 이 고점도 조금 들어 올려지고 이 상태에서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타고 이런 추세선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타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데를 이렇게 장악해준 어떤 흐름이 나와 줄지를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솔직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내년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조금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어렵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고요. 또 그 반도체 하나 만들 때 굉장히 또 많은 분야가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공부를 시게 해야 됩니다. 공부를 조금 시게 해야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보면 근데 거의 흘러내린 종목들이 많고요. 아니면 쌍바닥, 쓰리바닥 그죠? 반등해주고 강하게 올려주는 애들은 좀 진짜 간종에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증시가 빠질 때 뭔가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떠한 종목들이 있을지를 공부를 많이 해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약간 코로나 오미크론 관련주들이 또 오미크론이 아직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뭐 경미하다는 얘기가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건 양상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던데 그거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계속 괜찮아질지 아니면 조금 안 좋아질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종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봤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또 어떤 흐름을 또 체크를 해보실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그래서 종목들 만약에 괜찮은 거 있으시거나 하시면 이 종목 괜찮다라고 저한테 공부 좀 해보라고 이런 얘기 해주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솔직히 근데 섣불리 어떠한 종목을 잡아서 들어가기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조금 앞에 이제 또 저항대가 있고 이러니까 반등을 했다가도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맞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이슈들이 긍정적인 이슈가 없으니까. 근데 면역력은 좀 생긴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솔직히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약간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오미크론은 물론 지금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조금 적응이 된 것 같더라고요.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이런 거 관련해서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의 오늘 주말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대신 교랭아의 주식 줄랭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